새벽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나 같은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싱크대 앞에서 물기를 털며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 벽을 따라 떨어지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익숙함과 함께 말로 채워지지 않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집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부족한 듯 차가웠습니다. 거실 벽의 달력 한쪽에는 결혼 30주년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지만 아무도 그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잔 밑에 남은 원형 자국이 식탁 위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금세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커피 냄새 속에 잔잔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 좀 있어서. 그렇구나. 말은 끊겼고 그 후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미역국 끓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서랍 속에는 다양한 무늬의 넥타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남색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깊어진 눈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국 식었어. 좀 먹고 가. 괜찮아. 입맛 없어. 짧은 대화 뒤 선영은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등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그 위에 잠시 두었다가 무심히 돌렸습니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우가 떠난 집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닦아낸 자리에는 희미한 물결 무늬가 남았습니다. 그 무늬는 햇빛에 반사되어 순간 반짝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싱크대 옆 서랍을 열고 손목시계를 찾았습니다. 시계줄 사이로 낡은 가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차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봉사 일정표가 가방 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짧게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피곤이 묻은 얼굴에 얇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거리는 이른 아침의 한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낯익은 향을 풍겼습니다. 선영은 책 상자를 옮기며 서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책들을 들어 올리자 손목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털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테스트 소리와 함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튼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와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섰습니다. 그는 행사 팸플릿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고 잠시 시선을 맞춘 순간 선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책을 살짝 떨어뜨렸지만 아무 말 없이 주워 서가에 꽂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녀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자 김이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행사장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반쯤 먹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가습기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역 문화센터의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부부 소통 특강이라는 문구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다 그대로 엎었습니다. 부엌으로 냄비를 올리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불이 붙자 기름이 지글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와 코트를 벗고 서류 봉투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감돌았지만 온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우는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접시를 씻고 물을 털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달력의 한 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0주년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까 하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 한 칸을 옮겼습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커피잔 자국이 남아있던 식탁 위에는 이번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정우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느리게 떨렸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깊게 지쳐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커튼을 밀어내며 방 안을 휘돌았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잠시 멍하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정우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하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서류 봉투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은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잔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표면엔 얇은 얼룩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거실을 돌며 창틀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TV 리모컨, 화분, 그리고 가족사진 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유리 뒤에서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아 손가락으로 사진의 윤곽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감이 선명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행사가 추가되었으니 일찍 와달라는 안내였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 정미가 맞은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봉사자 명단에 서명하고 장갑을 꼈습니다. 오늘은 신착 도서 코너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책을 꺼내 제목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책을 들어올리는 손목에 피로가 느껴졌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정리 중 도서관 유리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들었고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행사 팸플릿을 집어들며 도서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영은 그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책 더미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 무렵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섞였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에서 민수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잠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 선영이 들어왔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동안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덮고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이웃 정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깐 봤어요 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선영은 피곤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부엌에는 식지 않은 커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는 낮에 정호가 다소 예민해 보였다고 요즘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문득 낮에 보았던 민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농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켰고 단체 채팅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기엔 이웃 정미가 올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선영 씨 봤어요. 누군가랑 같이 있더라고요.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도로 위의 신호등이 천천히 바뀌었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의심과 불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출근길 내내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웃이 남긴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는 곱씹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엔진을 끄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시동을 껐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후에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던 눈은 줄을 따라가지 못했고 종이 위의 글자들은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동료들의 농담이 오갔지만 정우의 귀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선영은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보다 일이 많았고 손끝이 마를 정도로 책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서에게 인사한 뒤 책 한 권을 들고 서가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그림자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책을 넘기며 이 책, 아직도 있네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괜히 책을 다시 집어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위에는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서관 봉사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선영이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종이였습니다. 그는 그 주소를 그대로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지도에 찍힌 위치는 회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동료가 퇴근해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그의 표정엔 묘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퇴근길에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숨이 막히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도서관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쪽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사서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 근처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놀란 듯 몸을 굳혔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며 그녀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정우의 시선은 그 순간 민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모른 채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우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봉사 왔어. 그녀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우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 뒤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정우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그는 문을 열었고 그녀는 뒤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도서관 간판이 흔들리고 바람소리 사이로 먼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길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방 공기는 저녁이 되자 더 묵직해졌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무언가 삼킨 듯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냄비를 끓이며 무심히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지만 그 정돈됨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지 끝을 몇 번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자꾸 떨렸고 결국 신문을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냄비에 불을 줄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봉사하러 간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누구 만났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덮듯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잠깐 봤어. 정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의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등받이에 닿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우연이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이었어. 아무 일도 없어. 정우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2번 내리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 그릇이 흔들렸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만해, 정우.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손을 머리에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상처가 묻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식탁 아래로 내려가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뭐가 남았을까? 그의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집안을 스쳤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선 밤 냄새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커튼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새벽 공기를 눅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가 희미한 새벽빛에 눈을 떴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르지 않은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국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었을 때 선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입을 열까 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보다 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커피가 끓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오래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 대신 각자의 생각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듯 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그 컵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오해했어. 그냥 말끝이 허공에서 끊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이 위로인지 단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식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선영은 평소보다 늦게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봉사 일정이 없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그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은 한산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빛이 조용히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책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책등을 스칠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뒤섞여 흐릿해졌습니다. 책상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로서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 그 말에 선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그녀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바라보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사무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동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직접 쓴 사직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볼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의 글자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따라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흐름은 그의 생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얘기 좀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는 식탁 위에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엔 여전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미묘한 불씨가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 아래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비가 그치고 공기가 차분히 식었습니다. 선영은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켰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식탁 위를 비췄고 그녀는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발에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우와 선영,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수진의 얼굴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손끝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웃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그때보다 훨씬 멀리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결심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방 안에서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불 꺼진 창밖엔 비가 머물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물방울 자국을 그렸습니다. 그 모양이 선영의 이름처럼 보였다가 금세 번져 사라졌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선영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젊은 날의 열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웃을 수 있게 할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시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시에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의 흐름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선영은 밥솥을 열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물컵을 꺼내며 잠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예전의 버릇처럼 잠깐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둘 다 멈췄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오전 내내 도서관 대신 집에 머물렀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가족여행 200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털고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린 수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정우가 캠코더를 들고 여기 봐, 선영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절의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깝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가 선영을 바라보며 웃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두 잔의 커피를 올려두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봤어. 그녀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잠시 테이프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저때 참 많이 웃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때로는 못 돌아가도 기억은 남아있더라.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향 속에서 지난 세월이 짧게 스쳐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그 순간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다시 피어나는 온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작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은 아침, 창밖에는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움직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컵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작은 바스락거림. 그 모든 것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어제보다 부드러운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조심스레 그의 앞에 컵을 놓았습니다. 정우는 그 컵을 들어 올려 향을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나 그냥 마트 좀 갔다 오려고. 같이 갈까? 선영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는 오래된 벽에 생긴 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점점 식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함께 외출 준비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먼저 걷던 정호가 이번에는 걸음을 맞췄습니다. 길가에는 벚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며 물웅덩이를 스쳤고 그 물방울이 두 사람의 신발에 튀었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비 온 뒤라 공기가 좋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엔 하늘도 자주 봐야겠더라. 그는 그 말과 함께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을 건너 돌아온 듯한 온기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영은 장바구니를 밀며 하나씩 물건을 담았습니다. 정우는 그 옆에서 묵묵히 물건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나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을 상황이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이 닿기 전 미리 필요한 물건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행동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었네. 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30년 먹다 보면 외우지. 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장바구니가 채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햇살이 길게 도로를 덮었고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비췄습니다. 선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가 묻듯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왜? 그냥 오랜만에 좋네.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더니 천천히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닮아 있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같은 온도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정우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선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장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요리 한번 해볼 만하지.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하루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나뭇잎들이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바람은 따뜻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선영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고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정호의 요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정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국을 덜어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꽤 요리 같지? 그의 농담에 선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많이 늘었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석양이 식탁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닿아 마치 오래된 시간들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그녀의 부름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여행 가자. 그때 갔던 곳으로.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천천히. 며칠 뒤 두 사람은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길가에는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 속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싸움이 시작되던 침묵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쉼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서로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오래전에 함께 걸었던 바닷가였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소리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나란히 섰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발끝을 감쌌습니다. 정우는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약속, 기억나?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이 계절에 꼭 오자고 했었지. 맞아.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도 했었어. 그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약속 늦었지만 지킬게.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덮었고 하늘엔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고 바람이 그들 곁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균열이 완전히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두 사람은 바다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함께 다시 이어진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 멀리 수평선 위에는 잔잔한 빛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다시 같은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엔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여러님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좋은 사연 또는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